안녕하세요. 제주도는 아름다운 자연 풍경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그 중에도 비자림 숲은 국내 여행자들 사이에서도 인기 있는 명소 중에 하나이죠. 여행 이야기입니다. 한번 보시죠. 말씀드리고 출발할게요.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붉은색 길이 바로 이 붉은 시멘트 길이고요. 여기 가다 보면은 벼락 맞은 비자나무가 있어요. 그리고 800살 정도 된 나무가 있고요. 이게 입구입니다. 이게 진입로고, 여기서부터 흙길입니다. 붉은 흙길이에요. 거기 가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돌게 되면은 40분이면 돌고 나와요. 긴 거리로. 그래도 해선하다 보면 1시간 반 정도 잡으시면 될 겁니다. 여기 가서 다시 말씀드리면은 산책하실 수가 있어요. 네, 좋은데요? 네. 그걸 까보면은 속에 갈색이 씨앗이 있습니다. 아몬드 모양으로. 여기 보면 갈색이 있어요. 네. 이거는 밟아서 퍼졌다. 네, 옆에 밟아가지고. 이게 씨앗이 있어요. 이 씨앗이네. 배추씨 같아. 뭐 아몬드 비슷하죠? 아몬드 비슷하게. 좀 진하죠? 향이 너무 좋아. 아마 이쪽에 있는 나무가 2개인데 줄기가 붙어서 하나로 되어버렸습니다. 전부 다 비자나무예요. 이거는 여자, 저건 남자입니다. 남녀가 딱 붙어서 살아가고 있어요. 이렇게 저 붙은 대로 손은 자기네끼리 서로 물과 양분을 주고받기도 합니다. 누가 배고프면 내 거 나눠줘서 나눠 먹기도 이렇게 지내요. 그런데 아무리 오랜 세월이 지나도 자기 본성은 그대로입니다. 요거는 어디까지나 암구로, 저거는 어디까지나 수구로가 됩니다. 그런데 한 100년쯤에 저쪽 나무가 벼락 맞아가지고 까맣게 타버렸어요. 흙덩이가 돼버렸어요. 죽을 줄 알았는데 살아났어요. 저쪽에 있는 나무. 그게 벼락 맞은 게 주적이구나. 예, 이쪽 나무가 살려낸 거예요. 부부가 살아가다가 한쪽에 병이 걸리면 지극히 정성해가지고 살려내는 거랑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열리목, 만약 뿌리가 이렇게 붙으면 열리근부르고, 줄기가 붙으면 열리목하고, 가지가 붙으면 열리지라고 합니다. 열리지도 많이 들어보셨죠? 이런 것을 가르쳐서 우리는 부부의 사랑나무라고 이렇게 부르는 이유가 바로 이런 거에 있습니다. 옛날에 이 동네 분들은 집안에 누구 큰 병에 걸리면 여기 가서 치성도 드리고 막 그랬다. 살려냈으니까요. 그래서 꼭 짓궂은 분들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 불륜나무라고 우깁니다. 아, 왜 그랬어요? 그러면 벼락 맞았으니까 불륜하냐고. 벼락 맞았어. 엄청 크죠? 800년. 그런데 모양이 조금 달라요. 이거는 가지가 위로 올라갔죠. 빨리 올라가서 햇빛을 많이 받으려고요. 그런데 나무도 한계 수고라는 게 있어요. 각 나무마다 높이가 있습니다. 거기에 도달하면 그 다음부터는 자라지 않습니다. 그때부터는 키가 오히려 작아지기 시작합니다. 사람과 똑 마찬가지예요. 그럼 키가 작아지니까 이 먹여 살릴 식구들은 많잖아요. 그럼 햇빛을 못 받으면 어떻게 해요? 그 대신에 이렇게 밑으로 많이 내려뜨리는 거예요. 옆으로 많이 퍼지는 거예요. 햇빛을 많이 받으면. 요과 가지 모양이 다르죠? 그러면은 가시가 아주 날카로운 가시 거꾸로 나 있습니다. 피부에 스치기만 해도 상처가 나고 굉장히 따갑습니다. 또 이것이 아직 색깔이 없는, 이것이 한창일 때는 꽃이 필 때는요, 요 꽃이 빨간색입니다. 이름이 좀 그래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거 식물 이름. 며느리 미식개. 며느리 미식개. 응, 며느리 미식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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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며느리를 미워하면 그렇게 이 가시 있는 걸로 닦으면은 말이 안 돼. 시어머니가 어떻게 며느리 밑을 닦아요? 미식개. 미식개. 밑을 닦는다. 휴지처럼 닦아주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어떻게 며느리 밑이 어떻게? 그러니까 얼마나 미웠으면은. 이게 일본 놈들이 지어놓은 이름입니다. 실제 이름은? 일본에서는 뭐예요, 그러면? 예, 제가 말씀드릴게요. 일본에서는 이걸 의붓 아들 밑닦기라고 합니다. 오약하죠. 의붓 아들 밑닦기. 이게 우리나라로 넘어오면서 이상하게 며느리 밑식개로 변해버렸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사광이풀. 사광이풀. 사광이는 살쾡입니다. 살쾡이? 살쾡이 눈처럼 생겼다. 그 다음에 여기 살쾡이 발톱처럼 거꾸로 나 있다. 그래서 사광이풀이라고 부릅니다.
앞으로 그 며느리 미식개가 지금 이상한 이름 부르지 마십시오. 날 자른다 그래서 해송, 색깔이 검다 해서 흑송 이렇게 부릅니다. 그걸 설명하려는 건 아니고요. 이 소나무를 보면 솔방울이 위에만 달려 있습니다. 아래는 없습니다. 모든 소나무가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암꽃은 위에 핀다는 얘기죠. 봄철 오면 뚜렷이 보이는데요. 숫꽃은 아래 핍니다. 암꽃은 위에 피고 숫꽃은 아래 피어요. 그러면 수정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수분이. 안 되겠죠. 일부러 안 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동종교배를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람에 날려도 다른 나무에게만 수분이 되지 같은 나무에서는 수분이 안 된다. 형제끼리 결혼하면 안 된다. 동성동본끼리 결혼하면 안 된다. 우리나라 민족성 똑 닮았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소나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암 소나무가 위에 꽃이 펴요? 암꽃은 위에 펴요. 이거는 암수가 한 그루예요. 수꽃은 아래 피고. 그럼 이 나무 보세요. 저 빨간 거 안에 보면은 흑진주 같은 게 딱 박혀 있죠? 아, 이거요? 네. 저 빨간 거는 꽃잎이 아니라 꽃받침입니다. 꽃이 피었을 때 저게 있는데 꽃이 지고 나서도 이제까지 남아가지고 열매를 저렇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까만 점이 흑진주 같아가지고 관상용어로 인기가 있는데요. 이름은 누리장나무입니다. 누리장, 누린내가 난다. 제주도 사람들은 또 이상한 이름을 붙였어요. 개똥낭. 개똥 냄새가 심하게 난다. 어느 때 나냐 그러면 봄철에 새 잎이 돋을 때 아주 고약하게 개똥 냄새가 풍깁니다. 그래서 곤충이 아예 날아오지 않습니다. 그걸 노리는 거예요. 이게 성분이 워낙 좋은 거여서 곤충들이 너도 나도 다 좋아하니까 뜯어먹습니다. 그냥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개똥 냄새를 풍겨요. 그런데 꽃이 피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벌레가 안 날아오면 자기만 손해잖아요. 그때는 그 개똥 냄새가 사라지면서 다시 향긋한 냄새를 풍깁니다. 아주 웃기는 나무죠? 예. 여기 최근에 여기에서 아주 강력한 항암제가 추출이 됐어요. 그래서 상당히 앞으로는 좀 각광받을 수 있는 식물이기도 합니다. 꽃에서요? 나무 이름이 줄기에서. 누리장나무. 제주도에서는 개낭 또는 개똥낭 이렇게 부릅니다. 또 흙은 흙입니다. 이 흙을 제주도 사람들은 송이라고 부릅니다. 전문 용어는 스코리아입니다. 스코리아로 학교들이 그렇게 배웠을 거예요. 일부러 깔아놓은 겁니다. 여기는 길이 없던 곳이에요. 길을 만들어 사람이 다니지 못하는 곳입니다. 아주 험해요, 바닥이. 길을 만들고 이거 펜스를 이렇게 깔아놓았습니다. 하필 이걸 깔은 이유는 이거 걸어가게 되면 눈길 거는 것처럼 사각사각 소리가 납니다. 또 이게 여러분 보시면은 상당히 우리 인체에 좋은 성분이에요. 그래서 이걸 깔아놓은 겁니다. 이거 원래는 이거 용암 부수입니다. 마그마가 땅속에다가 빵 폭발하니까 공기로 팍 쏟다가 떨어지면 산을 만들어요. 둥근 산을. 그 산을 제주도에서는 오름이라고 부릅니다. 360km 더 있습니다. 그 오름에까지 파다가 이렇게 깔아놓은 거예요. 오시는 분들이 신발 왜 벗으셨어요? 예, 여기 맨발로 걸는 분들 많습니다. 그래서 드론 입구에는 발 씻는 곳까지 많습니다. 천연 세라믹이라고 제가 여기서 한번 얘기하고 있으냐, 이 동네 사는 사람이 최고라고 그러면서 내가 검은 머리 있는데 맨발로 그러니까 예, 거짓말 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머리 부서지네 그랬더니. 여기 가장 큰 이유는 산림욕이죠. 산림욕은 피톤치드를 마시는 겁니다. 피톤치드를 마시면 우리 폐가 깨끗해지죠. 우리 몸에 있는 나쁜 세균을 몰아냅니다. 피톤치드가. 여기 잘못되는데요. 피톤치드와 테르펜이라고 하면 잘못입니다. 테르펜은 피톤치드의 일종입니다. 이제까지 발견된 피톤치드가 5,000종이 넘습니다. 모든 식물은 자기 나름대로 피톤치드를 다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충분히 갖고 있지 못하는 식물은 지구상에서 사라져버렸습니다. 멸종돼버렸습니다. 자연도태라고 부르죠. 지금 남아있는 식물은 아무리 보잘것없는 이런 식물들도 위대한 위전자를 갖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견딜 수 있는 힘이 뽀박 자기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피톤치드입니다. 피톤치드라고 하는 말은 식물을 죽인다는 뜻이에요. 러시아 학자가 1936년에 붙여놓은 건데, 피톤은 식물, 치드는 죽인다. 식물을 죽이는 게 아니라 식물을 괴롭히는 곤충이라든가 세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바이러스 같은 걸 죽이는 물질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기 방어 물질이죠. 근데 이게 우리가 마시면 굉장히 몸에 좋다. 그 숲에 들어오는 이유입니다.
만약에 사람이 일부러 조성해 놓은 숲, 한 가지 종류 나무로만 된 숲에는 한 가지 종류의 피톤치드밖에 안 나옵니다. 근데 이런 데는 온갖 이 식물들이 제각기 다른 피톤치드를 다 내뿜고 있으니까 마치 종합 감기약과 같이 굉장히 우리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암술 오신 분들도 뭐 산속에 들어가 사니까 나았다는 것은 바로 피톤치드 효과입니다. 피톤치드는 아침 10시에서 12시 사이에 가장 많이 나오고요. 어린 나무일수록 많이 나옵니다. 이해되시죠? 네. 어린 나무에서 많이 나오는 거죠. 어린 나무를 다른 식물들이, 곤충들이 좋아하니까. 괴롭히니까. 왜 연나니까. 또 봄철에 많이 납니다. 봄철에 숲에 들어오면 숲 향기가 굉장히 강하죠. 봄철에 새잎이 돋으면 그게 연나니까 곤충이 뜯어먹으니까 강하게 나요. 지금은 좀 적습니다. 지금 이 철에는 잎이 좀 새가지고 곤충이 잘 안 먹어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은 애끼두는 겁니다. 이번에 제선충에 걸려 죽었습니다. 제선충은 소나무의 암이라고 불리는 병입니다. 그게 걸리면은 구해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게 잘라버렸는데요. 여기가 중심이죠. 보이시죠? 중심. 나이트가 있습니다. 한가하시는 분 앉아가지고 다 세면은 나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쪽은 촘촘하죠. 나이트가 좁아요. 여기는 넓어요. 그렇죠. 그럼 어느 쪽이 남쪽이 됩니까? 지금 진짜 남쪽이 어디에요? 해가 어디 있어요? 저쪽이 남쪽 아니에요? 해가 지금 어디 있냐고요? 오른쪽. 해 있는 쪽이 남쪽 아니에요? 반대로 되어 있죠? 방향과 관계없습니다. 어느 쪽으로 햇빛이 많이 들어오냐가 저기 결정하는 거예요. 여기는 좀 햇빛이 들어오죠. 그럼 이쪽이 이제 넓어지는 거예요. 빨리 성장하는 거예요. 여기는 천천히 성장하는 거고. 옛날 학교 다닐 때 배웠죠. 숲에 들어가서 방향 잃으면 나무의 나이트를 보아라. 거짓말입니다. 믿으시면 안 됩니다. 한 종류입니다. 주목과에서 갈라져 나왔습니다. 주목이 본가고 이거는 반가 정도 됩니다. 반개가 돼요. 주목과의 나무들은 세 종류뿐이 붙이고 살아요. 주목, 비자나무, 개비자나무. 세 가지 뿐이에요. 주목과 비자나무는 구분하기가 힘듭니다. 전문가가 아니면 구분이 안 돼요. 구분하는 방법은 색깔로 구분하면 됩니다. 투자가 어떤 색깔을 나타냅니다. 투자. 붉은 투자죠. 주목은 줄기가 붉은색을 띱니다. 이거는 회색이고요. 또 열매도 보면 주목은 익으면 빨갛게 띱니다. 이거는 익어도 초록색이 아까 봤죠? 모양도 달라요. 주목은 동그란데 이거는 좀 길쭉하죠. 주목 열매를 먹어보면 맛있습니다. 알아요? 안 먹어봤어요? 먹어도 됩니다. 단 씨는 먹지 마십시오. 씨에는 독성이 있어가지고 먹으면 설사합니다. 주목이 자기 열매에다가 단 것을 넣으면은 당을 넣어준 것은 먹어달라는 거죠. 그냥 먹어달라는 거 아니에요. 먹어주는 대신에 뭐 한 가지 해달라 이거죠. 씨를 퍼뜨려라. 다른 데 가서 쏴달라. 설사나서. 그러면 거기에 자기 자식을 키우는 겁니다. 나무는 자기 밑에 자기 자식을 안 키웁니다. 안 키워. 멀리. 네. 나 키웠다가 자기하고 난 햇볕 싸워야 되고 이산화탄소 먹고 싸워야 되고 땅 속에는 영양분 먹고 싸워야 되잖아요. 자식과 싸우기 싫어. 그러니까 먼데 퍼뜨리려고 그런 작전을 쓰는 겁니다. 또 이 주목과의 나무들의 특징은 매우 자라는 게 느립니다. 1년에 나이테가 1mm밖에는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자라려면 500년은 될 정도가 됩니다. 열매 익는 것도 느리고 자라는 것도 느리고 이렇게 느리게 자라는 나무들의 특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오래 삽니다. 굉장히 오래 삽니다. 1000년 삽니다. 또 땅속에 묻혀서 썩는데도 굉장히 오래입니다. 1000년 걸려야 썩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오실 후에 인터넷 찾아보면은 첫 번째 나누는 말이 살아 1000년 죽어 1000년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이걸로 뭘 만들면 가장 좋겠습니까? 썩지 않으니까 땅속에서 안 썩으니까 관. 이게 최고의 인기였습니다. 자식들이 부모한테 효도할 수 있는 마지막 효도가 이 비자나무로 관을 만들어서 묻어드리는 거였습니다. 실제 100대 왕릉을 발굴했는데 관이 일부가 남아있어가지고요. 성분을 보았더니 비자나무입니다. 시기를 따져보니까 1000년이 더 된다.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걸로 가구구 만들면 최상품입니다. 워낙 단단하니까. 저기 가면 속을 한번 만져볼게요. 아니 돌덩이 같습니다.
특히 바둑판을 만들면 억대가 넘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은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정도 500년 이상 정도 된 것은 전국적으로 전부 다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됐어가지고 배워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시중에는 나와둡니다. 20-30만 원짜리 바둑판들이 베트남산 개비자로 만든 것들입니다. 미치 않은 힘을 가집니다. 그리고 이 나무를 이렇게 만져보면은 푸석푸석 스펀지처럼 푸석푸석해요. 속은 매우 단단하고 겉은 푸석푸석합니다. 그래서 습기를 굉장히 많이 함유를 해요. 습기가 많으니까 이끼들이 붙어 잘 자랍니다. 다른 식물도시가 막 자라고 있고요. 이 이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한테. 이끼가 뭘 먹고 사느냐? 뭘 먹고 사느냐? 미세먼지를 먹고 삽니다. 미세먼지가 날아오다가 잎에 달라붙습니다. 비가 오기 때문에 쉽게 내려와요. 그러면 이끼가 기다렸다가 거기서 선택적으로 자기가 필요한 무기물질을 흡수해서 살아가는 게 이끼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녀석이죠. 좀 달랐나? 소리가 나죠? 비오는 속이 비었다는 얘기죠. 네, 속이 비었습니다. 근데도 곰팡이가 다 속을 갉아먹었어요. 그대로 두면 부러질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섭으로 이렇게 막아놨습니다. 곰팡이가 파먹지 못하게. 이게 왜 벌어졌을까? 벌어지지 않으면 곰팡이가 침투를 못해요. 이게 보호막이 있으니까 이걸 침투를 못하거든요. 이 나무가 자라는데 어느 해인가 굉장히 가물었던 데가 있었던 겁니다. 뿌리가 최선을 다해서 물을 올려보내는데 위에서는 역시 목마르다고 아우성입니다. 하다 안 되니까 줄기에 있는 물까지 다 올려보냅니다. 줄기가 바싹 말라버립니다. 젖은 나무를 베어다가 바싹 말릴 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벌어지죠. 쫙 벌어지는 거. 가물었을 때 숲속에 들어가면은 쫙 벌어지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고 합니다. 벌어지니까 곰팡이들이 기다려 가지고 갉아먹기 시작해서 그걸 막기 위해서 이렇게 막아놓은 겁니다. 다 이거 자식 키우려고 고생하다가 난 상처가 이렇게 된 거예요. 뒤에는 이렇게 된 상태예요. 숲에 들어가서 가장 조심해야 될 식물이 바로 이겁니다. 이거예요. 들어올 때 보니까 저 매표소 앞에 뭐 써붙였었죠? 사진. 먹지 말고 만지지 말라고요. 요건데 거기는 열매를 해놨습니다. 이 가다 보면 빨간 열매가 보여요. 옥수수처럼 생긴 열매 많이 보입니다. 이거 열매입니다. 이름이 천남성. 들어보셨죠? 어떻게 하셨어요? 사극에서. 예, 사약할 때. 누가 죽었어요? 이거 먹고? 장희빈이. 잘하시네. 예, 바로 이거 뿌리로 만든 겁니다. 이 뿌리, 줄기, 잎, 꽃, 열매 전부 독성이에요. 아주 양성의 독을, 강한 양성의 독을 있어서 만지시면 안 되는 건데요. 그런데 이걸 뜯어먹는 녀석도 있어요. 이렇게 독한 거예요. 남가뢰라고 하는 곤충이 이걸 뜯어먹습니다. 뜯어먹어서 그 독성분을 이용해가지고 자기 몸 안에 동물을 만들어요. 독액을 만들어요. 관절 속에 숨겨놓았다가 자기한테 누가 근접하면 그쪽으로 쏘옵니다. 독이. 자기를 지켜요. 혹시 숲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안 만지고 별일도 없었는데 어디 피부에 물집이 생겼다. 그러면 그 나무가리 독을 맞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130만 평인데 전부 이런 지형이 다 돌로 맞아 있어요. 흙이 없어요. 여러분이 서 있는 데는 따라온 거라 그랬죠? 이거는 빗물에 식혀서 내려온 거고, 여기는 뭐 나무 이파리라든가 가지가 떨어져서 썩어서 되는 것이지 흙이 전혀 없는 곳입니다. 저 밑에 보세요. 흙이 없죠? 파도 돌만 나오고 흙이 안 나옵니다. 지하 60m까지. 왜 걸으려고 걸어야지? 그런데 나무들이 이렇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이상한 일이죠. 땅속에서 수증기가 올라오고 돌틈을 통해 지금 뜨거운 15도 정도의 수증기가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오면 항상 축축해요. 습도가 높아요. 그 수분을 뿌리에서 흡수하고요. 영양분은 어디서 얻느냐 그러면 공기에 있는 질소지를 뿌리가 흡수하는 겁니다. 공기가 이 틈을 타서 윤회가 되니까요. 그렇게 해서 나무가 자라는데 일반 다른 곳보다 오히려 나무가 잘 자랍니다. 뿌리가 여기는 굉장히 잘 뻗어요. 그래서 이렇게 숲이 우거지는 겁니다. 이런 데를 제주도 사람들은 곶나왈이라고 부르는 데가 바로 이런 곳입니다. 이런 지형에 숲이 우거지고 가시덤불이 우거지면은 곶은 나무가 우거지면 곶, 가시덤불이 우거지면은 자왈. 합쳐진 게 곶자왈입니다. 이런 곶자왈은 제주도에서는 허파나 다름없습니다. 숲이 산소를 만들어내고요.
그 다음 이산화탄소를 없애주고 미세먼지를 불러주고 여름에는 온도가 올라가는 것을 막아주고 겨울에는 내려가는 것을 막아주고 지금 하루 일교차가 지금 몇 도쯤 됩니까? 너무 15도 정도 될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5도를 넘지 않습니다. 이게 내내 일교차가. 그래서 뭐 동물들이라든가 이런 뭐 새나 살기가 굉장히 좋은 곳이에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꽃장어리. 제주도 사람 정말 중요한 곳입니다. 비가 아무리 내려도 빗물이 흐르지 않고 전부 밑으로 빠집니다. 거의 100% 투수가 됩니다. 육지에는 비가 오면 빗물이 어느 정도나 지하수로 내려갈까요? 약 20% 내려갑니다. 제주도는 한 45% 내려가는 곳인데 이런 데는 100%입니다. 이것이 500m까지 내려가면 고입니다. 그 내려가는 과정이 15년에서 50년 걸리는데 그 과정이 깨끗이 물이 여과가 되는 거예요. 깨끗이 물이 돼서 그것을 우리가 양수기로 뽑아서 병에 담아서 팔아먹고 있습니다. 삽니다. 그럼 이렇게 중요한 꽃자왈이 30%가 사라졌습니다. 그냥 사라지기는 없겠죠? 사람들이 개발하면서 뭘로? 골프장? 제 얘기가 다 미리 다 하시는가 봐. 골프장이 40개 가까이 되는데요. 골프장을 만들고 그러니까 주민들이 반대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반대라고 안 하죠. 앞에 2개 더 붙이죠. 결사 반대. 목숨 걸고 반대합니다. 왜? 농약을 뿌리면 농약이 수수에 침투되면은 지하수가 농약에 오염된다. 우리 먹을 물이 없다. 그러니까 골프장 만드는 사람들 머리가 얼마나 좋습니까? 파고는데 그러면 그 내 세계는 그걸 땅을 파고 방수를 쌓습니다. 흙을 넣고 잔디를 심습니다. 그리고 그게 투수증이 사라집니다. 우리 세계에서 나왔죠? 그 투수증이 30% 적어지니까 지하수량이 당연히 적어지겠죠? 지하수 수위가 2m 낮아질 것 같아요. 옛날에 2m. 제주도가 2m쯤 뻥 떠, 공중에 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오래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무너지게 되면 신마가 되겠죠. 무너지겠죠? 지금 그래서 말씀드린 나라가 있죠. 수도를 옮기겠다는 나라. 아, 거기인데. 인도네시아요. 인도네시아 수도가 자카르타인데 지하수를 너무 뽑아먹어가지고 전부 침하되어가지고 해수면보다 더 낮아져 버렸습니다. 그 수도를 다른 쪽으로 옮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라고 그걸 피할 수 있을까 계속 뽑아먹는다면 큰일입니다. 안 가난하지만 돌 같을 겁니다. 진짜. 하길 같아. 목뱅이 같아. 되게 시끄럽죠, 지금. 뭐가 시끄러워요? 새소리가. 지금 새들이 가장 바쁘십니다, 지금. 이사 가야 되잖아요. 조금 있으면. 이사 갈 준비하려고 되게 시끄러운 거예요. 새끼들 나는 것도 가르쳐야 되고, 많이 먹어서 에너지를 충분히 비축해야 되겠죠. 저 어디 필름까지 날아가려면은. 그 굉장히 시끄러워요, 지금. 저기 저 빨간 종류도 있죠. 이게 한남성 요리예요. 아까 벽토라고 했던 거 있잖아요. 당연하죠. 만지지도 말라니까. 자, 이 부분에서 지난 여름에 8월 달쯤에 요게 발견됐습니다. 뭐 같아요, 이거? 알인데. 알이에요? 공룡알? 버섯이에요. 크기가 105공만 합니다. 저 머리통보다 더 커요. 이름이 댕구알버섯. 아주 세계적으로 희귀한 버섯입니다. 여기서 발견된 거는 뉴스에 안 나왔어요. 우리가 제보를 안 했거든요. 제보하면 누가 가져가 버릴까 봐요. 이 근처에 있습니다. 장소는 제가 말씀 안 드릴게요. 빔. 아니요. 그때 한 열흘쯤 있다가 시들어버리죠. 버섯은 다 그렇잖아요. 인터넷에 보면 웃겨요. 한 개 4천만 원, 5천만 원 한다. 수놈들이 거짓말 뻥입니다. 한 2, 30만 원에 거래된다고 그럽니다. 그것만이 돈이에요. 이거 누구 제보해가지고 성공하면 돈 벌 수 있을 거예요. 이거 호박나무죠. 제주도하고 울릉도에 많아요. 옛날 울릉도 사람들이 이거 껍질을 넣어서 엿을 만들어서 팔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엿이에요? 그러니까 호박엿이라고 그러는데 들은 사람이 호박이라고 듣지 않고 호박이라고 들었어요. 호박엿이라. 동네 가지고 주니까 뭐냐 이거 출렁비 가서 왔는데 호박엿이 있더라. 호박엿이 돼버렸어요. 이제 울릉도 가보면 밭에 다 호박 심었어요.
이제는 진짜 호박으로 만들어요. 호박 그냥 돼버렸어요, 진짜. 이 시점에 말씀하셨어요. 아주 특이한 모습이 나왔어요. 이 부분에서 딱 3개가 나왔어요. 3개. 자, 이 나무는 보세요. 다른 나무에 비교하면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네? 네. 뭐가 있지? 네. 곰보딱지가 많죠? 쭉 계속. 이게 먹이 나무인데요. 제주도에서는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은 이 나무 가지를 잘라다가 지팡이로 만들어서 상주가 짚고서는 상장대를 만듭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아버지는 대나무로 만들고요. 육지는 뭘로 만듭니까? 아버지. 이거 좀 잘 모르죠. 옛날에는 다 알았었는데. 육지에서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역시 대나무,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오동나무를 쓴다 그럽니다. 제주도는 이걸 쓰는 이유는요, 요게 가시가 있었는데 폐화된 겁니다. 이 모양이 어머니 젖꼭지 모양이다. 말라붙어진. 또 뱀이는 속이 까맣습니다. 어머니가 시부모 봉양하려, 남편 술주영 받아들이려, 그 다음에 아이들 키우려 하니까 속이 까맣게 탄다고. 요걸로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어느 뉴가족이 왔는데 사모님이 깔깔 웃으면서 왜요? 남자는 속이 비어서요? 대나무로 하나요? 그러니까 따님이 더 웃겨요. 깔깔 웃으면서 아빠 속이 비었어. 내가 아주 무한당한 적이 있어요. 혹시 몇 년 전에 신과 함께라는 영화 보신 적 있죠? 그 영화 내용이 어떤 겁니까? 저승 차사가 이승에 죽은 사람이 영혼을 저승까지 안내하는 거죠. 그 사람이 누구였어요? 아, 배우 말고 강림이죠. 강림 차사. 강림이 제주도 사람입니다. 제주도 포졸이에요. 유명한 포졸, 가장 유능한 포졸. 요즘 시골에 보면 가장 유능한 검사, 이렇게 된 거죠. 어느 집 아들 3명자가요 한꺼번에 죽어버렸어요. 이유도 모르게. 그러니까 어머니가 원님을 100일 동안, 석달 열흘 동안 가서 우리 아들 왜 죽었는지 이유를 밝혀달라고 불렀습니다. 원님이 견디다 못 견뎌가지고 강림을 불러다가 너라면 할 수 있을 거야. 저승이 좀 갔다 와. 염라대왕 만나가지고 왜 그 집 아들 3명자 한꺼번에 잡아가는지 그 이유를 알고 와라. 저승에 출장을 보냈습니다. 갔어요. 살아있는 사람이 못 가면 되죠. 사는 사람이 어떻게 저승에 가요? 갔어요. 그 큰 돈이 지혜를 발휘해서 다 가는 걸 가르쳐 줍니다. 가서 염라대왕을 면회 신청하니까 안 만나주는 거예요. 여긴 죽은 사람만 오는데 산 사람이 왜 왔냐? 빨리 가라. 그러니까 강림이 염라대왕한테 덤벼 들어가지고 멱살을 잡고 마당에 끼고 나와가지고 업어치기 한판 해가지고 오락줄을 꼭꼭 묶었어요. 살아있는 사람이 염라대왕을. 그러니까 염라대왕이 항복한 겁니다. 너 왜 그러냐? 너 어느 집 아들 3명째 왜 데려갔냐? 그 집 어머니가 옛날 나쁜 짓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남의 집 아들 많이 죽이고 돈 빼앗고 그래서 내가 그 대신 잡아왔다. 풀었죠. 돌아와야 될 거 아니에요? 돌아왔는데 자기는 저승에 3일 살았다고 생각했어요. 오니까 3년이 지났어요. 집에서 죽은 줄 알고 배수왕 다 끝나고 제사 지낼 때 돌아왔어요. 그 집에서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죽은 아들이 살아왔으니까. 그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때 아들이 아버지한테 여쭤본 거예요. 아버지 3년 동안 저 없으니까 살기 힘들었죠? 저는 나 욕만 하다가 없으니까 섭섭했죠?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너 없으니까 가끔 생각나더라. 가끔 힘든 일 날 때, 남과 싸울 때 그때는 생각나긴 나더라. 그러면 아버지가 가끔 생각났다 그러니까 나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마디가 긴 대나무로 아버지의 상장대를 모시겠습니다. 어머니를 얼른 묵시했습니다. 아들이 기분이 안 좋구나. 너 없으니까 한바지 디딜 때마다 너 생각이 나서 가슴이 먹먹해서 못 살겠더라. 어머니는 그럼 이 나무로 하겠습니다. 얼마나 마디가 촘촘합니까? 그렇게 해서 제주도는 상장대를 그렇게 쓴다. 그런데 더 재미있는 것은 염라대왕이 이걸 보고요 굉장히 탐났어요. 이놈. 이야, 이놈 똑똑한데 이거 데려다가 나 비서 삼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데리고 가버렸어요. 저승에. 염라대왕 대단하죠. 자기를 매닫고 온 그 사람을 자기 비서로 발탁했다. 우리나라 정치가 중에 그런 사람이 따르면 뭐 차기 대통령 후보 되지 않을까요? 우리나라는 어림도 없죠. 염라대왕은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저승에서는 불평불만이 없어요. 워낙 공정하게 정치를 해가지고. 저승을 다스리는 염라대왕은 형이고 이승을 다스리는 사람은 동생입니다. 동생은 능력이 없어요. 이 세상은 엉망진창인 거예요.
미션을 다 드리는 거예요. 혹시 어렸을 때 동화책 대별랑 소별랑 안 읽어보셨습니까? 거기에 나오는 얘기 제주도 전설입니다. 네, 비자는 옛날에는 먹었습니다. 약으로 먹었어요. 구충제로. 동의보가 넣으면 하루에 7알씩 7일 동안 먹으면 우리 몸 안에 있는 기생충이 다 녹아서 물이 된다고 써요. 옛날에 이거 주워 먹어라. 먹어보면은 맛은 없습니다. 좀 떫어요. 그걸 그냥 먹을 수는 없고 껍질을 벗기면은 속에 하얀 알이 나옵니다. 그걸 먹었어요. 요즘은 먹을 필요 없죠. 동화 꼭좀 들어있으니까 뭐 한 방울만 먹으면 다 되는데 그때 맛없는 거 그거 먹을 필요 없잖아요. 최근에는 이걸 기름을 쌉니다. 식용유로. 또 향신료로. 향이 좋죠? 기름 싸가지고 뭐 음식물이 이렇게 넣으면 그 향이 나니까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서 팔게 돼요. 사람들이. 이 동네 사람들이 주워다가요. 또 하나 재미있는 것은 10월 20일이 지나면은 기름을 짜도 기름이 잘 안 나온다. 그것이 기준이 10월 20일이라고 양인 거예요. 그러니까 희한한 거예요. 다 돌아보지는 못했지만 여러분 어땠어요? 재밌죠? 네, 정말 재미있는 여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